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우중충해요. 날씨도 좀 쌀쌀하고. 오늘 잔소리, 뭐 잔소리랄까 이걸 뭐랄까. 예, 겁주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잔소리가 낫겠죠.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 누구나 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암이 생기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가 설사, 하나는 체중 감소, 하나는 불면증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증상들이 나타나. 근데 이거 이외에 또 뜻밖의 암을 의심하는 증상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사망 1위는 맞아요. 또 그리고 83세까지 살면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또 그러면 암에 안 걸리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식습관으로 봐서는 암에 안 걸리고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폐암에 안 걸리고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정리하려고 해요. 2019년도 이 암 환자 현황을 보면 215만 명이 암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한 해에 25만 4,718명이 신규 암 환자로 발생했어요. 매년 14만 명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몸이 찌뿌둥해서 뭐 병원에 가면 그러죠. 의사 선생님이 괜히 시계 보면서 이렇게 코딱지 후비면서 2주 후에 결과 보고 결정합시다. 딱 해버리면 이제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왜? 2주 후에 대체적으로 조직검사한 결과를 보고 암에 관련된 치료와 뭐 이런 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2주 동안에 불안해요. 그걸 공황증이라고 그래.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암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암이 보내는 의외의 전조 증상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쪽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그때는 폐암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좌측편은 2토막, 오른쪽은 3토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맨 꼭대기에 암이 발생한 거, 그걸 갖다가 판코스트 종양이라고 해요. 판코스트 종양이 생겼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폐 맨 꼭대기 측의 판코스트 종양, 여기에 암세포가 생기면 척추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데 이때 얼굴에 있는 교감신경이 손상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호너증후군이에요. 호너증후군이 어떤 현상이냐면 한쪽 눈꺼풀이 처져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동공이 한쪽에 비해 적어져. 또 한쪽은 하나는 이 얼굴 반쪽은 땀이 안 나요. 이런 증상을 호너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호너증후군은 종양이 생겼을 때 약 35에서 60%는 이런 호너증후군이 나타나. 그런데 폐암 치료를 하고 나면 또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와 병행해서 우리가 그 흉선암이라는 또 이 특이한 암이 있어요. 흉선암이 발생해도 약 50%가 이러한 중증 근무력증이 생기면서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겨요. 이거와 유사해. 한쪽 눈꺼풀이 처져요. 양쪽이 처지면 괜찮은데 한쪽만 처져.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흉선암인 경우는 호흡곤란, 가슴 통증, 기침, 연애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폐암, 판코스트 종양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이게. 그게 쓴맛과 단맛을 많이 먹고 매운맛과 짠맛을 적게 먹었을 때,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이 이런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식습관대로라면 아마
폐암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데 뭐 매운맛을 뭐 먹으면 뭐 위장이 망가지고 위암을 발생시킨다. 뭐 짜게 먹으면 뭐시? 뭐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해서 무슨 뭐 꽃게가 대장 내시경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로 손가락 끝, 이 곰봉지, 요 손가락 끝 손톱 있는 데가 이렇게 그 숟갈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티스푼처럼 넓어집니다. 그런 경우 곰봉지가 되면 이거 역시 폐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침에 특히 얼굴과 이런 눈꺼풀이, 눈이 붓거나 하는 경우, 근데 부었다가 괜찮아지면 괜찮아요.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오후까지 계속 간다면 폐암을 의심하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손끝에 이게 뭐야? 이 모세혈관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량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 산소량을 많이 주려고 여기에 모세혈관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 죽어버리니까 세포가. 그래서 많이 주려고 여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봉고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산소량이 부족해진 이런 폐암을 의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결국 얘가 폐암이잖아. 쓰고 달고를 너무 많이 먹으면 폐가 망가져. 짜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안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또 부종도 이거 플러스 얼굴과 목, 그 다음에 가슴 위쪽, 팔이 부을 이런 경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점검하라 이게. 아시겠어요?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폐암 발생은 수치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달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 원래 동양의학적으로도 황달 생기고 가려움증 생기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소양증 아시겠어요? 특히 뭐 음부소양증 이런 것은 뭐 간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암에 의해서도 황달이 생기는 것을 스타프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스타프어 증후군이 생기면 황달과 가려움증이 생겨. 간 기능이 약해서 생길 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황달과 가려움증이 생기면 일단 가서 간 점검을 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장 기능, 신장암이 생겨도 약 5%는 스타프어 증후군이 생긴다고 하니 가서 점검을 꼭 받아보라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맛을 많이 먹어버리면 간과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프어 증후군으로 이렇게 스타프어 증후군이 발생하면서 어딘가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폐암, 요 곰봉지나 이 폐암, 요거는 쓰고 달고를 먹으면 폐암이 생기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이러한 신장암이 생기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스타프어 증후군이 생긴다. 전부 다 식습관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수면 중에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 자면서 식은땀이 나는 이런 원인 중에는 뭐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불안한 채로 자는 사람,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밤에 땀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혈액암이 있을 때도 땀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은땀이 살짝 나는 사람하고 혈액암인 경우는 땀이 베개가 젖을 정도로 흥건하게 많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육, 스팸 햄이나 소세지 이거 먹으면서 거기에 덴뿌라를 같이 반찬으로 주면 그건 치명타라고 지난번에도 올렸어요. 결국 이 혈액암은 뭐야? 피를 만드는 게 음식 아니야. 음식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빼다 오고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는 이런 혈액암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잠자는 시간, 저녁 시간에는 저체온증이 와요. 왜냐하면 주간에는 신진대사에서 야간은 기초대사로 기립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이 너무 차가우면 그 냉기를 발산하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그 생명활동이 땀입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난다는 것은 몸이 차갑다. 아시겠어요? 차가워서 생기는 종국의 결과물, 그것이 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하지부종이에요. 나이 먹어서 하지부종이 있다면 그건 암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실제 하지부종도인 226명에 대해서 질환을 점검했더니 이 중에 51.3%인 116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이 먹어서 이렇게 종아리에 부종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알부민 생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른 영양, 나이 먹을수록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생식을 먹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몸 안에 좋은 장내 세균층의 활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나쁜 똥덩어리 쭉쭉 뽑아내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식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증상들, 스타우퍼 증후군이나 여기 판코스도 이런 암 어떤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30, 40대부터 벌써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갖고 하루 한 끼 식습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이런 걸 좀 멀리하고 자연식,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생식이야. 생식, 생채식, 발효음식, 제철 음식, 이러한 신토부리, 우리 고유의 밥, 김장김치, 장아찌 이런 것으로 먹는 식습관을 바꿔야, 특히 크게 얘기하면 쓴맛과 단맛을 줄이고 매콤하고 짭조름한 이런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어야만, 지금 암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폐암이고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일이 역시 폐암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콤한 걸 먹으면 뭐가 어쩌고 짠맛을 먹으면 뭐가 어쩌고 무슨 지렁이 그 내시경 하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이런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또 아니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병원 의사가 몸이 찌뿌둥해서 병원의 의사가 이게 턱 쓰다듬고 2주 후에 봅시다. 그러면 그냥 덜컥 암이요.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암 발생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3명 같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누구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최소 2명 내지 3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여기 몇 명이야? 215만 명이야.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약 1000만 명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 버리고 우리 고유의 밥, 김장, 김치, 그 다음에 장아찌,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것으로 식습관을 바꾸라 얘기야. 그중에 가장 간편하고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이 생식이야.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으면 이런 불편함을 미리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게 10년 걸려. 암 하루아침에 덜컥 갑자기 암 생겼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돌아보라 이 말이야. 오늘을 돌아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대로라면 폐암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점점 증가해. 그 다음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도 자리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거 관계없이 무병장수, 아시죠? 무병장수, 병 없이 건강하게 무질이 좋은 고종명, 아픔 없이 살다가 그냥 잠자는 듯이 저 세상 가려면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 버리고 매콤하고 짭조름한 음식을 먹으면 그나마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갖출 수 있다. 음식으로 인한 병은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런 음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또
잔소리를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멋있는 새봄 이제 깨우치고 아픔 없이 살아가도록 정리하고 준비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쓰달차싱 버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는 식습관으로 폐암 이런 지저분한 암 종류 관계없이 건강에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